안녕하세요. 번아웃, 공허함, 끝도 없는 경쟁. 요즘 이런 문제들 정말 남일 같지 않죠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모든 골치 아픈 문제들을 아주 새로운 시각, 바로 철학의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아니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? 살다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딱 만났을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. 정말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짐을 짊어진 것 같고 막막하죠. 네, 맞아요. 문제가 생기면 우린 너무 쉽게 내 인생은 실패했어. 이제 다 끝났어.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곤 해요. 주변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. 위기는 곧 실패다. 이 공식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. 이 관점을 180도 한번 확 바꿔보는 거예요. 만약에 말이죠,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신호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자, 그 초대장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요. 먼저 우리 시대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부터 해야 합니다. 첫 번째 진단명은 바로 속물적 동물입니다. 이 통계에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.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어섭니다.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.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극심한 압박과 실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동시에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찾게 되죠. 바로 즉각적인 쾌락. 도파민이라는 단어 언급량이 3년 만에 무려 30배나 늘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. 우리 사회가 이 텅 빈 마음을 얼마나 감각적인 자극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현대에는요, 속물적 동물이라는 좀 기괴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. 한쪽에서는 속물처럼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스펙 쌓고 나 자신을 막 착취하면서 그렇게 번 돈이랑 시간으로 뭘 하냐? 동물처럼 그냥 감각적인 쾌락에 생각 없는 소비에 빠져드는 거죠. 치열하게 속물로 사는 이유가 결국 텅 빈 동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니? 이거 정말 모순적이지 않나요? 이렇게 속물적 동물로 살라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번아웃을 겪거나 위기에 빠지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요. 하지만 바로 그 위기가 우리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라면. 자, 이제 그 기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철학에서는 문제를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. 문제는 없애버려야 할 병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야, 너 지금처럼 살면 안 돼. 이제 바뀔 때가 됐어. 라고 알려주는 삶의 신호라는 거죠.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낡은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오라는 초대장이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우리한테도 새로운 도구들이 필요하겠죠. 문제의 4가지 특징을 통해서 그 도구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도구는 해답을 찾는 겁니다. 우리 사회는 자꾸 좋은 대학, 좋은 직장 같은 정답을 강요하잖아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만의 해답을 찾는 거예요. 외부 기준이 아니라 오직 나의 경험과 가치관에서 길어올린 나만의 답을 찾을 용기가 필요한 거죠. 두 번째 도구는 문제를 기회로 보는 태도요.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들어보셨죠? 바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태도. 어떤 문제든 그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생산적인 긴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위기는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고 내가 진짜 이 길이 맞나? 돌아보게 하면서 삶의 방향을 틀 기회를 주는 거죠. 세 번째는 와해라는 가장 심오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. 이 소금장수 이야기처럼 문제를 없애려고 막 싸우는 대신에 내 관점과 태도를 바꿔서 문제 자체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경지예요. 이건 외부 상황을 바꾸는 해결과는 차원이 좀 다르죠. 예를 들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없애는 게 해결이라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게 바로 와해입니다. 문제 자체가 그냥 녹아 없어진 셈이죠. 자, 그럼 이 모든 도구들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,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이제 번아웃을 넘어서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이상적인 인간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이 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동양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이지암의 대인과 서양, 니체의 위버맨시를 합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. 내적으로는 문제에 대한 집착을 싹 비워내면서도
와해, 외적으로는 운명을 긍정하고 주도하는 유연한 강인함, 그리고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으로 우뚝 서면서도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참여적 독존의 자세를 갖춘 그런 존재 말이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런 내면의 성장이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평화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진정한 치유의 완성은요, 나를 넘어서 우리로 다시 세상과 연결될 때 이루어집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자 지젝의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해요. 명상이나 힐링 같은 것들이 이 부서진 시스템에 저항하는 대신 그냥 거기에 더 잘 적응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윤활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거든요. 진정한 치유는 나를 바꾸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한 구조에 맞설 힘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개인의 치유가 어떻게 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3단계 경로를 깍 보여줍니다. 첫째, 정지, 스톱. 기계처럼 돌아가던 삶을 일단 멈추고 생각할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. 둘째, 이야기 다시 쓰기, re-narrate. 나의 위기를 실패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, engage.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.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.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 문제는 어쩌면 여러분을 더 위대한 여정으로 부르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. 과연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?